자, 지리야, 나 좀 도와줘. 우리 한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이,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지리를 몰라서 길을 헤맨 적이 있나요? 음, 저는 엄마랑 언니랑 속리산에 갔을 때 밤이 빨리 어두워져가지고 길을 잃을 뻔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래가지고 어, 구급대원 불러와가지고 진짜? 있어요. 어, 그 구급대원이 와가지고 너희들 구해줬어? 네, 엄마랑? 와, 큰일 날 뻔했네. 네, 울었어? 뿌떡 하면서 아니요, 울었어? 안 울었어? 네. 그랬구나. 자, 근데 만약에 지리를 그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돼? 아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는 음. 만약에 그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구조대가 안 왔다. 그럼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뭐가 있어야 핸- 돼? 핸드폰 후레쉬를 켜고 음, 길을 음. 찾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 길을 어디가 길인지 어떻게 알아? 아, 어, 그렇지. 요즘에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나은데 예를 들면 그 당시에 그 깜깜한 어두운 데서 방향을 알 수 있는 거가 뭐가 있을까? 나침반이요. 나침반? 어둠 속에서 나침반을 보면 알 수 있어? 물론 맞아. 나침반이 만약에 있었으면 나침반을 보고 방향을 알 수 있지. 근데 그 당시 나침반이 있었어? 없었어요. 나침반이 없었어. 그래서 이게 이제 나침반이지. 이게 나침반. 자, 이게 나침반인데 나침반이 N이 뭐야? 남극, N이 남극? 남쪽, N이 북쪽. 북쪽이에요? 노스, 영어로 이제 노스에서 NORTH에서 노스 N자를 따서 이게 북쪽이야. 남극의 니은자가 아니야 이게. S가 이게 남쪽, 이게 남쪽이야. 이게 북쪽 반대가 남쪽이야. 우리 우리나라 한국이 영어로 뭐야? 몰라요. 우리 한국 영어로 몰라? 영어를 잘 못해요. 아니 잘 못하는 게 아니라 한국을 보통 뭐라고 그래 영어로? 우리 영어로 예를 들어 미국은 아메리카라고, 중국은 차이나라고 그러고, 일본은 자펜이라고 그러고, 우리나라는 기억 안 나? 네. 코리아 들어봤어? 코리아. 그 코리아 보드게임즈는 들어봤는데, 코리아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코리아. 우리 한국은 코리아거든. 그래서 이제 수님이 아프리카 갔더니 막 그러는 거야. 뭐 차이니스 야오 막 이러는 거야 애들이. 너 그랬어. 그랬더니 뭐라고 또 일본 사람들이 그 또 하는 인사가 있거든. 선생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일본 사람 인사를 또 막 하는 거야. 그래서 노 자펜 뭐 그러면 뭐 어디냐 서 우리 코리아 막 그랬어.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물어봐. 노을스냐 사우스냐. 노을스는 어디? 북한. 사우스는 남한. 그래서 우리는 사우스 오브 코리아야. 남한. 그래서 이 사우스의 S자를 따서 남쪽이야. 요 E는 동쪽이야, 동쪽. 이스트. 동쪽이고 W는 서쪽. 서쪽, 웨스트의 서쪽이야. 그래서 동, 서, 남, 북. 요게 있는데 근데 여기서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자침인데 요게 빨간색이지. 네, 이 파란색이지. 네. 어디가 북쪽이야? 빨간색. 빨간색이 가르치는 쪽이 이게 북쪽이. 그래서 지금 이 나치발 이렇게 살짝 사실 N자하고 이거 빨간색하고 만나게 돌려야 돼. 이쪽으로 가면 북쪽이고 이쪽으로 가면 남쪽이고.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동쪽이고 이쪽으로 가면 서쪽이 되겠는데 요 나침반이 있으면 나침반을 보고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겠다라고 알 수가 있겠지. 또 나침반이 없으면 옛날 사람들은 나침반이 없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방향을 알았을까? 해 방향으로. 그렇지. 해의 방향. 해의 방향을 보고 어떻게 알아? 해가 뜨는 쪽이. 해가 동쪽. 그렇지. 해가 뜨는 쪽이 저기가 동쪽이구나. 또
해가 지는 쪽이 남쪽. 해가 남쪽으로 져? 오, 한이가 사는 곳에는 해가 남쪽으로 지는구나. 아, 아, 서쪽. 서쪽으로 지, 서쪽으로. 그래서 해가 질 때쯤에 아, 저기가 서쪽이니까 서쪽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되고 해가 뜨는 거. 근데 해가 뜨지도 않고 지지도 않아. 해가 저 한낮에 해가 떠 있어. 그러면 12시나 1시, 2시 해가 막 떠 있어. 그럼 그거 어떻게 알아? 그곳이 남쪽이야, 남쪽. 그 한낮에 해가 떠 있는 쪽이 남쪽이야. 그래서 이제 동서남북 그런 방향을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이가 밤에 길을 잃어버렸잖아. 네. 해 때가 기다려? 네? 추운데? 추운데 해 뜰 때까지 기다려? 아니야? 밤에 알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별, 그 별로. 별을 보면 방향 아는 거 알아? 저 사회 시간에 한번 배웠어요. 그래, 맞아. 별에서 우리가 뭐 북극성을 찾는다던가 그렇게 되면 별을 보고서 그런 방향을 찾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쌤도 별 보고 방향 찾으라면 못 찾아. 근데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별을 보고서 그 방향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지도에 보면 그래서 방향을 알려주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보고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래? 지도에서 방향을 알려주는 표를 보고 자 보겠습니다. 지금 쌤이 공유를 했나? 보여? 화면 공유된 거야? 네. 지금 수정이 뭘 썼어? 4. 이게 사인데 지도에서는 요 사를 사라고 안 하고 여기가 무슨 쪽? 여기가 북쪽이야, 북쪽. 여기가 무슨 쪽? 남. 남쪽. 자, 여기가 이쪽이 오른쪽이 동쪽. 북쪽. 왼쪽이 서쪽. 이렇게 해서 동서남북을 알려주는 요거를 보고서 이제 우리가 방위표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 방위표. 그래서 네 곳을 가리킨다 해서 우리가 사방위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37쪽. 저 30쪽 그 밑에 그림에 지도 보여? 네. 거기서 그 방위표 있는 거 보여? 왼쪽 위에? 네. 그래서 이런 네. 방위표가 있어야 동서남북. 그래서 이 지도가 어디가 북쪽인지 어디가 남쪽인지 이거를 이 방위표가 있어야 알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없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늘 지도에서는 뭘 확인해야 된다? 방위표를 확인. 요. 혹시 스마트폰에 뭐 네이버 지도 막 이런 거 혹시 그 길찾기 막 길 따라가게 하는 거 혹시 있는 거 알아? 아니야? 몰라요. 스마트폰 앱에 어디 한이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목적지가 있으면 이제 그걸 따라서 가게 돼 있거든. 근데 그것도 이제 그 방향을 딱 잘 맞춰놔야지 방향을 안 맞춰놓으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뭐 이쪽으로 가게 되면 엉뚱한 쪽으로 갈 수 있게 되거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동서남북 그 방향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지도를 볼 때 이 방위표가 상당히 중요한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길을 잃어버렸던 경험들에 대해서 이야기 잘 했습니다. 두 번째 또 있어? 아니면 끝이야? 있어요. 있어? 해? 여기에서 지구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 이 지구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음, 저는 해본 적이 있어요. 음, 생각해 본 적도 있고, 직접 몸으로 해본 적도 있어요. 그래. 어떤 것들? 어떤 생각을 해보고 어떤 걸 해봤어? 쓰레기 줍기나 음, 재활용하기 해가지고, 재활용도 해보고, 친구랑 같이 쓰레기 줍는 것도 같이 했어요. 그렇지. 아주 훌륭하네. 자, 근데 왜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야? 지,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뭔데? 지구 온난화는 지구가 뜨거워지는 것을 말해요. 맞아. 지구 온난화가 지구가 뜨거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선생님이 그 킬리만자로 아까 거기 간 곳들 중에 킬리만자로라는 그 높은 산 거의 뭐 한 5,000m 정도 되는 산에 다 간 건 아니고 그 중에 일부를 갔었거든. 저 5,000m 중에서 한 5분의 1 정도까지만 올라갔었는데 그 킬리만자로라는 산이 어, 뭐야 아프리카에서 제일 높은 산이래. 근데 여기 보면 아프리카 그 킬리만자로 산 위에 지금 이렇게 하얗게 보여? 그거 눈 아니에요? 눈. 여기는 눈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어. 그래갖고 이걸 만년설이라고 그러는데 눈이 내려서 이렇게 1년 내내 여기 눈이 쌓여 있는 거야. 만년설. 그런데 이게 원래는 이렇게 하얗게 눈이 많이 쌓여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갔을 때는 이 킬리만자로 산 꼭대기에 눈이 별로 없었어. 그 이유가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니까 이 눈이 다 뭐 해버린 거야? 녹아버린 거야. 그리고 눈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북극, 북극하고 남극하고 혹시 차이를 알아 하냐? 북극하고 남극의 차이. 북극은 하늘의 대륙이 아닌 바닷물이 얼어서 생긴 대륙이고, 음, 남극은 하나의 대륙에 눈이 쌓여서 만들어진 곳이에요. 그렇지. 현이가 아주 잘 알고 있네. 남극은 땅 위에 땅이 기본 있어. 거기 얼음이 덮인 거야. 근데 북극은 땅이 없고 그냥 얼음만 있는 거야. 그래서 북극이 따뜻해지면 그 얼음이 다 어떻게 돼? 녹아요. 녹아버리면 그 얼음이 녹아버리면 물이 넘쳐가지고 아마 어떤 사람들은 막 일본이 막 잠길 거다 막 이런 사람도 있는데 지금 점점 날이 따뜻해지다 보니까 온난화 때문에 북극의 얼음이 자꾸 녹아내리고 있어. 그 바람에 그 북극에 살고 있는 대표적인 동물이 뭐야? 북극곰. 북극곰. 북극곰이 그 얼음 위에 살아야 되는데 그 얼음이 자꾸 이제 녹아버리니까 북극곰이 살 자리가 점점 줄어들어서 또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지구 온난화 때문에 벌어진 여러 가지 일들 또 이제 기후의 어떤 그런 변화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통 여름이 8월 달 정도까지 끝나고 9월 초가 되면 시원해지거든 가을이 되거든 근데 이번에는 네, 추석이 추석 때 우리나라 많이 더웠어? 더웠어요. 선생님이 이제 그 추석 때 아프리카에 가 있어갖고 몰랐는데 엄청 더웠다는 거야. 그 추석할 때 그 축자가 혹시 무슨 축자인지 알아? 축자가 혹시 추석할 때 그 축자가 모르겠어요. 가을 축자야, 가을 축. 그래서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우리말이고 이거를 한자로 말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동해갖고 하, 동이라고 그러거든. 네, 그리고 가을에 있어서 추석이야. 너두 사람 이건 추석이 아니라 하석이래, 하석. 여름 안에서 화석이라는 거죠. 이제 앞으로 추석이 없어지고 화석이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던데 어쨌든 이러한 그 기후 변화 때문에 생겨나왔던 그런 일들이고 그럼 지구 온난화, 이 지구가 뜨거워지는 일은 왜 생긴대? 혹시 알아? 쓰레기 때문에. 왜 쓰레기가 왜? 쓰레기가 버려지면서 공장에 음, 막 연기 같은 게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지구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탄소, 탄소가 많이 아까 쓰레기를 태우거나 아니면 뭐 자동차가 달릴 때 그 휘발유나 이런 걸 태우거나 아니면 공장 굴뚝에서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아니면 소나 돼지고기를 사람들이 많이 먹다 보니까 소나 돼지를 많이 키워야 되는데 소나 돼지가 방구를 끼거나 흡음을 하거나 그런 데서도 이렇게 탄소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탄소들이 지구를 이렇게 감싸가지고 그래서 원래 태양에서 왔던 그 열들이 다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 탄소 때문에 빠져나가지 못하는 바람에 지구가 점점 이렇게 뜨거워져서 지구 온난화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아까 한이가 말한 대로 그런 쓰레기를 없애거나 아니면 재활용 같은 걸 함으로써 사람들이 탄소 배출을 좀 줄여야 그래야 지구의 열기가 다시 빠져나가서 그러한 지구 온난화 문제가 좀 이렇게 해결될 거다. 사람들이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펼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지리책인데 갑자기 왜 지구 온난화 이야기라고 막 그럴까?
그런 얘기 왜 나올까요, 이 책에? 지리의 뭔 상관이라서. 지리가 뭐야? 아니에요? 길이는 길이나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길에 관한 것들을 말하는 것이 맞긴 한데, 단지 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책 13쪽 보겠습니다. 책 13쪽에 보니까 지리는 뭐가 지리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잘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잘 이해하는 것들이 바로 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길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잘 이해하는 것. 그래서 각 나라의 어떤 그런 기후라던가 지형, 땅의 형태라던가 그리고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지리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리의 종류가 나와, 종류가 분야가. 지리의 분야가 뭐가 나왔대? 13쪽 밑에 셋째 줄. 지형학, 기후학, 문화지리학, 역사지리학, 도시지리학, 지도학. 이런 것들이 다 지리의 여러 가지 분야. 뭐 이렇게 스포츠 하면은 스포츠에 뭐 구기, 축구, 야구, 배구, 농구 뭐 이런 거. 뭐 격투기, 태권도, 뭐 유도, 합기도 뭐 이런 격투기. 뭐 이런 식으로 그 스포츠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런 것처럼 지리학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형학이라는 것은 산이나 강 이런 땅에 관한 땅의 형태에 관한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고 뭐 기후학은 말 그대로 날씨, 기후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고 문화지리학은 각 지역마다 사람들이 사는 생활 모습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고 역사지리학은 그 지리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바뀌었는 건가? 역사가 지리와 어떤 연관이 갖고 있는 건가? 도시지리학은 도시와 관련되어서 또 도시라는 그 특성이 어떤 특성들을 갖고 있는가 연구한다던가 뭐 지도학은 이 책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지도에 관한 것들인데 지도와 관련되어서도 이제 연구하는 어떤 그런 학문들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의 학문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 책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은 아마 한이가 학교에서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도 좀 있을 거고 아직 안 배웠지만 이제 앞으로 또 사회과 교과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면 아예 지리라는 과목이 있어. 그 한국 지리, 세계 지리라는 그런 과목이 있어. 그러한 것을 또 이렇게 배울 내용들도 포함하고 있는 수가 있습니다. 한이 또 준비한 거 있어? 아니요? 그렇지. 자, 한이 이 책 읽으면서 어때? 뭐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 또는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돼요. 어려웠던 거라던가 그런 것들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볼까? 약간 새로운 말들이 많아가지고 음, 헷갈려가지고 어려운 부분이 많았는데 그렇지. 이해가 가기도 했어요, 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공부한다라는 거, 어떤 걸 안다는 것은 그 새로운 용어를 많이 접하고 익히는 것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 나와 있는 용어들을 한이가 익숙해지면 또 이 책에 나와 있는 용어를 한이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면 그러면 이제 한이가 이제 이 책을 더 잘 읽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이거 한 번 읽었다고 해서 그거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와 관련된 걸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학교에서도 배울 거고 또 다른 지리책을 아마 한이가 앞으로도 여러 번 보게 될 거야. 그렇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요것들을 또 알 수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한이가 이 책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그 부분도 우리가 함께 그러면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지도와 관련되어서 나와 있는 것들 중에 아까 우리가 방위표는 우리가 아까 봤었지? 네. 방위표 말고도 이제 지도를 읽으려면 알아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이야기 먼저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면 되냐면 지도에서 보면 33쪽에 지도를 보면 우리가 그 지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알 수 있다고 얘기되는데 여기 보면 33쪽 밑에서 넷째 줄에 지도처럼 산을 그릴 때는 등고선을 이용하면이라고 써 있는 부분 혹시 보여? 밑에서 넷째 줄 33쪽. 3 3쪽. 3 3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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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등고선이라는 말 보여? 안 보여? 네. 33쪽 밑에서 넷째 줄 거기 한번 읽어봐. 지도처럼 지도처럼이 아닌, 아, 밑에서 넷째 줄 33쪽 밑에서 넷째 줄 43쪽이요? 30, 33쪽이요? 아, 지도처럼 산을 그릴 때는 등고선을 이용하면 다른 사람들도 산의 높이, 높낮이와 경사도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지. 그렇지. 거기서 등고선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혹시 등고선이라는 게 뭔지 기억나? 아니요? 등고선이라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 등고선에서 이 등자가 같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 맞다. 그래서 이 는을 보고 우리가 등식이라 등식.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2 더하기 4은 5라고 하잖아. 2 네. 더하기 3이라는 거하고 5하고 뭐 하다는 뜻이야 이게? 이 는이라는 뜻은 같다라는 뜻이야 같다. 이 는 표시가. 그래서 이 등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같다. 맞다. 그다음에 이 고자는 높을 고자야 높을 고자. 높이. 어? 높다는 뜻이. 그래서 이 선은 말 그대로 우리가 선을 긋는다, 줄을 긋는다, 선이야. 그래서 같은 높이를 뭐한 선? 이은 선.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 등고선. 같은 높이를 이은 선. 지금 선생님, 한이가 지금 선생님 화면을 보면, 선생님, 그 머리가 여기 있고, 저 시계는 저 위에 있지. 네. 그리고 선생님 머리하고 이렇게 보면 여기 이 스피커 요거하고 그 높이가 같지. 네. 선생님 높이하고 머리하고 이 스피커 모두 하고 이렇게 선을 잇는 거야. 그 저 위에 책장 저 시계 있는 데는 저 시계하고 그 옆에 뭐 독서교육 연구에 써 있는 거하고도 같지. 그럼 그것끼리 또 선을 잇는 거야. 또 여기 선생님 어깨하고 여기 책장 여기하고 또 선이 같지. 이거하고 지금 선생님 높이가 같잖아. 여기하고 여기를 또 이렇게 잇는 거야. 이런 아, 식으로 선을 이렇게 이어 놓으면 여기서는 어느 게 높고 어느 게 낮고 이것들을 뭐야? 알 수가 있다는 거지.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등고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가? 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림 보여? 네. 여기 보면 이렇게 바깥선 이렇게 그어놓은 게 있지. 이렇게 바깥선. 네. 그 안에 선이 또 이렇게 되는 게 있지. 네. 그다음에 제일 안에 조그만 그 선이 이렇게 조그만 그 동그라미가 있는데 요게 그 같은 높이끼리 이어진 거야. 그래서 이 바깥의 부분이 제일 낮은 곳이고 점점 위로 갈수록 그 안으로 들어갈수록 점점점 뭐해지는 거야? 높아지는 거야. 이해가? 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건 입체야, 입체. 이렇게 불쑥 튀어나오고 막 그랬잖아. 근데 지도는 이렇게 평평한 곳에다가 그리잖아. 평평한 곳에 그리다 보니까 어디가 높은지 낮은지 여기다 표시할 수가 없어서 이런 등고선을 표시함으로써 여기는 똑같이 평평한 곳이면 이게 여기는 더 높은 곳이야. 여기는 낮은 곳이야.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린 게 바로 이 등고선이다라는 거지. 여기 나와 이 등고선. 그래서 여기 보면 숫자 써 있어. 100m라고 써 있는 거 혹시 보여? 자, 네. 여기는 보면 200m라고 써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100m 높이가 100m 되는 지점이다. 여기는 높이가 200m 되는 지점이다. 그래서 이렇게 지도를 보면은 여기는 높이가 100m, 여기는 200m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이 A에서 이게 보면 여기하고 여기 사이가 간격이 어때? 간격이 넓지. 네. 근데 여기 반대쪽 이쪽은 간격이 어때? 좁아요. 그치? 그럼 그 얘기는 여기 100m부터 여기 200m 올라가는 데까지가 여기가 간격이 넓은 거야. 그래서 천천히 올라간다는 거야. 비스듬하게 올라가는 거야. 완경상.
간격이 넓으면 천천히 올라간다는 거야. 근데 여기는 200m에다 갑자기 100m로 훅 떨어지는 거야. 그만큼 여기는 아주 뭐하다? 급경사, 가파른 곳이라는 거야. 그래서 요 등고선을 가만히 놓고 보면은 어디가 여기는 완만한 곳, 여기는 완만한 곳이고 여기는 여기 이렇게 간격이 좁은 곳, 여기는 되게 가파른 곳. 이런 것들을 이런 지도를 보면 등고선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지. 이해가? 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지금 색깔이 좀 다른 거 보여? 네, 요쪽은 색깔이 진해. 옅어요. 여기 위로 올라갈수록 색깔이 아주 진해져요. 색깔이 옅은 쪽은 좀 이렇게 뭐야 낮은 곳이야. 색깔이 짙은 쪽은 높은 곳이요. 높은 곳이. 그래서 이런 색깔을 통해서도 거기에 높은 곳인가 낮은 곳인가 이런 것들을 또 알 수가 있다는 거지. 이런 어쨌든 이런 선을 보고 우리가 등고선이라고 한다는 점들 그거 지도를 볼 때 알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37쪽 보면 우리가 방위표 얘기했고 등고선 얘기했고 또 뭐가 나왔어? 기호하고 촉척. 그렇지. 기호라는 게 나왔고 축척이라는 게 나왔는데 거기 기호 보여? 네, 기호에 나와 있는 게 뭐뭐 나왔어? 논, 밭, 과수원, 성과. 그럼 지도에서 보면은 논 찾았어? 네, 논 찾았어. 과수원. 찾았어요. 과수원은 논의 오른쪽에 있지. 밭은 네, 논이 없네. 이 지도에. 논 어떻게 찾았어? 논 없는데? 여기 지도에 논이 있어? 기호 표현에 밭하고 논하고 헷갈렸어요. 쓰는데 헷갈렸어. 그렇지. 논은 없고 밭만 있네. 그렇지? 밭 네, 있고 과수원 있고 성곽은 있어 없어? 성, 없어요. 성곽도 없네. 성곽도 없고. 그 다음에 그 파란색 펜 들고 있는데 이렇게 생긴 거 보여? 잠깐만. 이게 맨날 너무 느려. 이렇게 생긴 거 파란색 펜인데 이렇게 생긴 거 봤어? 네, 요거가 기호 이것도 기호야. 혹시 이게 뭔지 알아? 뭘까? 다리. 그것이 다리를 나타내는 기호야. 아, 이런 기호를 왜 그럼 이런 기호를 지도에는 표시할까? 이해하기 쉬우라고. 그 직접 거기다가 다리를 직접 그려놓고 거기다 직접 과수원을 직접 해놓고 논을 해놓고 그러면 더 쉽게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거기다 논이나 밭이나 이런 걸 직접 그리는 게 더 낫지 않아? 어때? 자, 보겠습니다. 이거 안 맞다. 요게 기호표야. 그래서 여기 보면 보여? 학교 네, 학교 표시 보여? 학교? 네, 그 네모에다가 검은 네모에다 위에다 깃발 같은 거 꽂아놓은 게 학교거든? 절, 네. 절 표시 보여? 절?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그림으로 그리거나 글로 쓰면 복잡하다는 거야. 이런 기호로 표시해 놓으면 간단하게 표시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기호는 지도에 글이나 그림으로 그리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기호를 표시함으로써 간단하게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기호 표시를 해놓는 거고 이런 기호는 약속이야. 그래서 이 기호를 잘 뭐야? 알아둬야 지도를 보면서 여기에 뭐가 있구나 여기에 뭐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금세 알 수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방서는 꼭 뭐처럼 생겼어? 소방서는 Y. Y자처럼 생겼어. 맞아. 소방서. 이런 식으로 그 각각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 고속도로를 표시하는 그런 방식, 2차선 도로 표시하는 방식, 이렇게 길도 여러 가지 표시하는 방식이 막 다 달라. 과수원, 논, 밭, 해수욕장, 온천, 학교, 절, 병원, 이렇게 이제 댐, 이런 식으로 광산, 산,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 표시하는 방법이 있어서 이거를 잘 알아둬야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호에 대한 얘기 나왔고. 자, 그럼 또 하나가 축척. 축척이 뭔지 알아? 아니요. 아, 축척이 뭔지 기억 안 나?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고 몰라요. 어유, 이 책에 축척 설명 나왔을 텐데. 이 책에 축척에 대한 설명이 어디 나왔나?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 축척에 관한 설명이 안 나왔나, 이 책에? 자, 축척에 대한 설명이 안 나와서 모를 수도 있겠네. 어, 전민동, 한이가 사는 전민동이 크잖아. 근데 전민동을 지도에다 담고 싶어 해. 그럼 전민동을 그대로 지도에다 담을 수 있을까? 아니요. 왜? 지도가 크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다른 동도 들어가야 되는데, 응. 그럼 정림동이 작게 들어가니까 응. 다는 못 들어가요. 그렇지. 전민동이 큰데 전민동만한 종이가 없잖아. 어? 게다가 종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종이가 있으면 우리가 그걸 제대로 볼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여기 선생님이 우리 한이가 사는 동네 요게 이제 지금 전민동이에요. 보여? 그래서 아니요. 공유 안 돼 있어? 어, 네, 그 빨간색 선 안이 전민동이에요? 여기가 이제 전민동이어서 여기 엑스포 1단지, 2단지 뭐 이렇게 돼 있네. 3단지, 엑스포 3단지, 4단지, 5단지 돼 있지. 여기 네. 전민 초등학교 나오고 엑스포 공원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부분이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뭐 엑스포 2단지에서 전민 중학교까지 가려고 그래.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얼마 정도가 되는 거리인지 한이는 알아. 한이 여기 사니까. 근데 여기 안 사는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인지를 이 지도만 보고는 알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만약에 이게 축소를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너무 좁아. 여기 이렇게 축소를 해놓으면 아예 이게 점이 돼버려. 근데 이걸 막 키우면 점점 더 이렇게 커지겠지. 어? 네. 요 부분, 이거를 얼마만큼의 비율로 줄여 놓았나. 그거를 알려주는 거를 축척이라고 그래. 그래서 한의가 이렇게 있는데 그걸 뭐라 피규어라고 그러나 피규어 혹시 알아 하냐? 네. 피규어 피규어요? 미니어처 이런 거 알아 혹시? 네. 미니어처 같은 경우가 실제 있는 걸 좀 뭐 해가지고 축소. 또 작게 만드는 거잖아. 네. 그래서 만약에 한의의 미니어처를 만들었어. 강한의의 미니어처를 만들었는데 만약에 이게 10분의 1로 만들었어. 근데 그 미니어처가 그래서 만약에 14cm야. 그러면 실제 한의는 얼마라는 얘기일까? 14cm짜리 요만한 미니어처를 한의를 만든 거야. 한의 미니어처를 만든 거야. 근데 거기에 네. 10분의 1이라고 써 있어. 네. 그러면 실제 한의는 이 14cm의 몇 배? 10배. 그러니까 10배니까 몇 cm? 140cm가 됩니다. 한의 키가 얼마 정도 돼? 140 정도 돼? 아니면 130? 127이요. 어? 127이요. 그렇지. 그럼 그 13cm로 하자. 약 130이라고 하고, 130cm. 근데 근데 이게 보니까, 한이 발이, 그 미니어처에서 재보니까, 2cm야. 만약에. 2cm야. 그럼 한이 실제 발은 얼마? 200cm. 한 20cm. 발이 200cm나 돼. 너 2m나 돼, 발이? 더 있네. 200mm, 200mm 정도 해서 20cm 정도 해가지고 이게 10분의 10배를 줄인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10분의 1로 줄였어요. 아니면 이걸 만약에 뭐 100분의 1로 줄였어요. 어?
100분의 1로 줄였어요. 한다면 이게 13cm짜리 미니어처라면 한이가 약, 1300cm니까 13m나 되는 거지. 한이가. 키가 엄청나게 큰 거지.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사이즈, 어느 정도 비율로 줄여놨나를 알려주는 거.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축척이라고 축척. 어, 지도 실제를 얼마의 비율로 뭐 했는지 줄였는지 알려주는 거. 그래서 이 축척이 있으면 이 축척을 보면서 실제 이 지도를 통해서도 그 실제 거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지도에서 1cm야, 1cm. 근데 거기 보면 만 분의 1로 줄였다. 그러면 실제로는 만 cm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계산해서 안다던가. 그래서 요거를 알려면 이 축척을 알려면 한이가 나중에 수학 시간에 이제 이런 것도 배우거든. 몇 배 뭐 네, 이런 분수 나누고 있는 걸 배우는데 그걸 또 알아야 이 축척을 줄 수 있는. 축적은 이렇게 하는데 실제 있는 거리를 그대로 지도에 옮길 수 없으니 이거를 뭐 해서 줄여서 지도에 그려야 되는데 얼마만큼의 비율로 줄였는지를 알려주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축척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이해가 됐어? 네, 그렇게 축척이라는 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볼 때 지금 말했던 방위표, 기호, 등고선, 축척 요거를 잘 알아야지만이 지도를 또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43쪽 보겠습니다. 43쪽. 자, 43쪽 보니까 우리나라 한반도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한반도 지도가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지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백두대간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백두대간. 백두대간이 뭐래? 42쪽 읽어보니까. 우리나라의 북쪽의 백두단에서 시작해서 지리산까지 높은 살줄기가 동쪽에 쭉 이어져 있는 것이요. 그걸 보고 우리가 백두대간. 아까 이제 한이가 산에도 갔다고 얘기했었는데 우리나라는 여기 지도 보여? 네, 저기 북쪽, 지금 우리는 목까지 남북이 나눠져 있어. 북한에서 제일 높은 산, 우리 한반도에서 제일 높은 산이 백두산이에요. 이 백두산부터 시작해서 이 산이 여기 뭐 두류산, 마대산, 여기 또 두류산 또 있네. 금강산, 설악산, 두타산, 태백산, 송산. 아까 한이 송산 가서 길 잃어버렸다 그랬나? 네, 속리산이요. 그다음 내려와서 영추산에서 여기 밑에 지리산까지 이 산이 쭉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두산부터 여기 지리산까지 이 산이 쭉 연결되어 있는데 요걸 보고서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백두대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으로 치면 선생님 이렇게 있으면 여기 머리 여기 척추 등뼈 이렇게 해서 꼬리뼈까지 이렇게 연결돼 있거든. 마치 이거를 사람으로 치면 이렇게 등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이게 산맥이 이게 쭉 연결되어 있는 요 부분을 보고 우리가 이제 백두대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려운 말로 동고서저라고 하는데 이쪽에 높은 산들이 많아. 그리고 이쪽이 동쪽이거든. 그다음에 동쪽이 높아. 그리고 이쪽이 서쪽인데 이쪽 서쪽에는 주로 호남 평야니 뭐 금강 평야니 평야들이 많이 있어. 평평한 땅들이. 그래서 서쪽은 낮아. 또 우리는 동고, 서적. 그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흘러? 높은 데서 낮은 데로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 그래서 이런 강들이 이쪽에서 시작돼 갖고 이렇게 남쪽, 이렇게 서쪽으로 흘러가. 그래서 서쪽 바다로 이렇게 빠져나가. 우리나라 이렇게 동쪽이 높은 동고, 서저의 어떤 그런 지형을 갖고 있다. 그 이야기를 여기 밑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지도의 특징이야. 자, 우리나라를 보고 반도 국가라고 부르는 거 알아? 네, 한반도. 근데 왜 네, 한반도라고 하는지 혹시 알아? 네. 왜? 그, 음, 나라가, 음, 그, 선, 음, 그, 일본처럼 다 덮여있지 않고,
그렇지. 만 그렇게 이어져 있는 곳이어서. 맞아, 맞아. 일본처럼 온 사방이 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걸 보고 우리 뭐라 불러? 섬. 섬이라고. 우리는 온통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게 아니라 삼면, 동해, 서해, 남해 삼면만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북은 저기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붙어 있어. 이렇게 삼면만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걸 보고 이게 반도라고 해요. 반도. 그중에서 우리나라는 특별히 한반도라고 하는 그런 반도기 때문에 어쨌든 동해, 서해, 남해 이렇게 세 개의 바다가 있는 걸 볼 수 있어. 한이 혹시 바다 다 가봤어? 동해, 서해, 남해 다 가봤어? 아니면 어때? 바다 어느 바다 가봤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나라 지도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여기 대전이야. 대전, 쌤은 세종에 살고 있고. 그래서 우리 대전, 세종은 사실은 바다가 가까이 없어. 그래서 차를 타고 이제 바다에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가다 보면 이렇게 황해, 서해 바다가 이렇게 있어. 대천이나 뭐 이런 쪽 가면 서해 바다 있고, 동해 바다를 가기 위해서는 그 강릉, 동해 이런 데를 가야 동해 바다를 만날 수 있어. 이 남해 바다는 이쪽에 여수 이쪽을 가야 통영 이쪽을 가야 남해 바다를 만날 수 있어. 그래서 만약에 한이가 부산에 갔다. 부산 가본 적 있어? 부산이요? 부산. 대구는 가본 적 있는데 부산은 잘 모르겠어요. 대구도 바다 가까이 있지는 않아. 대구에서도 좀 한참 더 가야. 포항 가면 이제 바다가 있는데 포항에서 만날 수 있는 바다는 동해 바다. 그래서 바다 있고 제주도는 갔어? 제주도 갔어요. 제주도가 바로 남해를 건너서 제주도로 가. 제주도 남해 제주도에 갔으면 우리 한이가 남해 바다를 본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또 지리적인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것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지 일본은 섬나라 그리고 이렇게 우리나라는 여기 북쪽으로는 여기 중국 이쪽은 러시아와 이렇게 연결되어서 이렇게 반도 국가인 것이 우리나라의 그런 특징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 어느 곳에 사느냐에 따라서 커다랗게 네 가지 삶의 모습이 있다고 그러는데 한이가 살고 있는 곳은 도시에 살고 있지 한이는. 그러니까 도시 말고 또 네, 뭐가 있을까? 시골. 아? 시골. 시골, 그치. 보통 이제 시골이라고 도시가 아니고 시골이라고 그러는데 시골 중에서도 주로 이제 들판에서 농사 짓는 곳을 보고 뭐라 불러? 채소 기르고 농사 짓고 하는 곳을 농촌, 농촌, 농부들이 일하는 곳, 농촌 알지? 네, 그다음에 어부들이 일하는 곳, 물고기 잡고 일하는 곳 그런 건 뭐라 불러? 갯벌에 가서 이렇게 뭐 조개 캐고 배 타고 나가서 물고기 잡고 이런 것들 어부들이 사는 곳 어촌 그래서 농부들이 일하는 건 농촌 어부들이라는 건 어촌 또 하나 뭐 남았어 도시 농촌 어촌 또 하나 약초 캐거나 뭐 이런 산에서 사는 산촌 산에 사는 거 산촌 그래서 우리는 그 지역 형태에 따라서 커다랗게 네 가지 도시와 농촌과 어촌과 산촌 그래서 각 그 사는 사람들마다 삶의 모습들이 또 이렇게 서로 다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이 보고 만약에 그 네 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선택해서 살아봐라라고 한다면 한이는 어디 가서 살아보고 싶어? 어디 가서 살고 싶어? 저는 논촌 아니면은 산촌 가보고 싶어요. 왜 농촌이나 산촌을 가고 싶은 이유가 뭐야? 왜냐면은 음, 논촌에는 거기에는 쌀과 곡식들이 많으니까 좀 더 신선한 재료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산촌. 산촌은 막 등산도 할 수 있는 곳도 많고 약초도 캐서 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고 하니까 음. 하고 싶어요. 맞아, 맞아. 그래서 산촌, 농촌, 어촌, 도시가 있는 건데 여기 지금 49쪽, 49쪽에 나와 있는 여기는 어딜까? 49쪽에 나와 있는 이곳은 논촌. 농촌이야, 농촌. 그래서 지금 논에서 모내기도 하고 하는 어떤 농촌인 걸 볼 수가 있고 그 앞에 46쪽, 46쪽, 47쪽에는
나와 있는 거. 그림에. 어촌. 지금 어촌에서 여기 보니까 염전 보여? 46쪽 위에 염전? 그림 위에 염전이라는 거 보여? 네. 염전이 혹시 뭐 하는 건지 알아? 그 바닷물을 가두는 공간을 만들어서 햇볕에 말려서 소금을 만드는 곳이요. 알고 있네. 그 염전이라고, 염전. 그래서 그 염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고 염부, 소금을 캐내는 그런 사람들 해서 염부라고 부릅니다. 자, 거기서 보니까 이제 갯벌에서 막 조개 줍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 바다에 나가서 그물로 물고기 잡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위에 보니까 뭐 하는 사람들이 있어? 쇼핑하는 사람이요. 서핑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백사장에서 바닷가, 모래가에서 또 이렇게, 쉬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어촌 이렇게 이제 주로 이제 또 관광업 해가지고 사람들이 놀러 오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서 돈을 버는 그런 관광 산업도 또 이제 어촌에 요즘은 또 이렇게 많이 발달한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 44쪽에, 45쪽에, 45쪽에 뭐가 나와? 광산. 광산 나와, 광산. 그럼 광산 여기는 어딜까? 어촌일까, 농촌일까, 산촌일까, 도시일까? 산초? 이제 산촌이야, 산촌. 산촌에 산에 이제 거기 이제 석탄을 캐는 땅 깊이 파고들어가지고 이게 석탄을 캐는 그런 산촌에 이제 광산도 이렇게 또 있는 것들이 발견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에 광산이 많았었어. 근데 지금은 광산이 별로 없어. 없어요. 그 이유가 그 뭐 많이 캐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더 이상 석탄을 별로 쓰지 않아. 지금은 다 가스를 쓴다던가 석유를 쓴다던가 하다 보니까 석탄을 이제 많이 안 써. 근데 선생님이 한의만 했을 때는 석탄을 많이 썼어. 그래서 연탄이라고 혹시 들어봤어? 네. 연탄. 그래서 검정색 돼 있는 그 구멍이 뽕뽕 뚫려 있는 그 연탄을 복 아궁이에 넣고 이제 불을 떼서 방을 따뜻하게 되는 그 연탄을 쓰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지금 한이는 겨울에 그 온풍기 틀어줘? 뜨거운 바람 나는 온풍기 틀어줘? 어떻게 해서 난방을 해? 잘 모르겠어요. 스님 때는 학교에 그 교실 중앙에 난로가 있어, 난로가. 난로가 있어가지고 장번들이, 주번들이 아침 일찍 와서 학교 그 일하는 아저씨한테 창고에 가서 조개탄이라고 조개처럼 생긴 석탄을 이렇게 받아와. 한 뭉텅이 받아와. 그럼 그걸 갖고 이제 불을 피워가지고 교실을 따뜻하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석탄을 많이 사용했었기 때문에 산촌에 광산 이런 게 많았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별로 없는 또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4쪽도 약간 볼까? 64쪽. 그냥 이거 참고로 상식으로 이제 알아두라고 되어 있는데 최고 높은 산 우리나라에서 최고 높은 산이 어디래? 여기 쪽수로 치면 64쪽 쪽도 안 나와. 첫 번째 최고 높은 산 우리나라에서 최고 높은 산 어디? 백두산. 나 이게 또 백두산 얼마? 2,744m요. 1744m라는 거야. 그 다음에 백두산 말고 이제 남한에서는 제일 높은 산이 한라산. 한라산 얼마? 1,950m. 50m라는 거야. 저 한이는 한라산 한번 등반해봤어요. 한산까지? 네. 우와 그 거기 안에 그 백록담 그 물 있는 거 봤어? 네, 근데 많이 있지는 않았어요. 어. 근데 어떻게 거기 끝까지 올라갔어? 안 힘들어? 힘들어가지고 내려오는 길에 어. 찡찡거리긴 했어요. 엄청나구나. 와. 쌤도 한라산 두 번인가 세 번 갔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갈 때마다. 와. 그럼 한이는 우리나라의 남한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산을 간 거고 우리는 한반도 전체에서는 두 번째 높은 산을 간 거야. 대단한데? 와. 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뭐래? 백두산, 세계에서. 그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이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산, 얼마?
8,848m. 8,848m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백두산보다 훨씬 높지. 아까 쌤이 그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산 혹시 뭐라 했는데 기억나? 킬리만자로. 킬리만자로라는 산인데 거기는 한 5,000m 정도 된대. 근데 거기 올라가면 산소가 별로 없어가지고 고산병에 걸려서 너무 힘들다는 거야. 쌤이 거기까지 못 갔고 중간 처음 앞부분만 갔다가 이제 내려왔는데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그 킬리만자로 산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분을 만난 거야. 근데 그분이 거기 올라가가지고 산소가 없어가지고 부족해가지고 고산병에 걸려가지고 너무 힘들었대. 또 저체온증 너무 추워가지고 거기서 아파서 힘들었다는 거야. 선생님이 그 얘기를 듣고 아이고 안 가길 다행이다라고 그랬어. 어때 한이는 도전해보고 싶어? 에베레스트 산이나 그런 킬리만자로 5,000m, 8,000m 이런 산에 어때 도전을 해보고 싶어? 아니요. 한라산 너무 힘들어가지고 더 높은 산은 더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뭐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렇게 한라산 갔으면 이제 한이가 더 커서 막 20살 되고 막 이러면은 몸도 더 커지고 건강해지고 그러면 그것도 높은 산도 도전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자, 아무튼 좋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긴 강은 무슨 강이래? 압록강이요. 압록강이라는 강인데 이 압록강이라는 강이 우리나라에 있지 않아. 이것도 북한에 있어, 북한에. 압록강이라는 강이 북한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어, 잠깐만 보면 아까 여기 백두산이 여기 있잖아. 백두산. 네. 이것처럼 압록강은 이쪽에 있어, 이쪽에. 중국하고 일본, 북한하고 경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압록강 쪽인데 여기 이게 압록강이야. 여기 보여 이렇게? 네. 엄청 이렇게 되는데 여기 압록강이야. 여기 압록강. 여기 이게 압록강인데 여기 이렇게 긴 거지 여기서부터 이게 다 압록강이야 지금 여기 너무 확대해놔서 그런데 이게 다 압록강이야. 압록강 제일 긴 강. 자 남쪽에서는 제일 긴 강이 어디래?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강은 낙동강이요. 낙동. 이게 낙동강이야. 지금 여기 파란색 보여? 요거 네. 이게 낙동강이야. 낙동강 부산까지 여기 낙동강. 요게 낙동강 줄기야 이게. 이게 제일 긴 어떤 그런 낙동강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전 쪽에서 제일 가까운 강 혹시 무슨 강인지 알아? 대전 쪽에 있는 강. 갑천. 갑천이 있고 이 갑천이 어디로 만나게 되냐면 금강. 여기 보면 이제 금강 이게 금강이야. 금강줄기. 이게 금강줄기여서 요 강이 이렇게 따라서 공주 거쳐서 부여 거쳐서 이렇게 군산 쪽으로 해서 서해바다로 연결되는 이게 금강이야. 금강. 우리 대전에서 제일 가까운 강은 금강. 근데 지금 아까 한이가 말했던 이그 뭐야 갑천이나 이런 천들이 이 금강으로 이어져. 금강 여기 아마 한이가 살고 있는 쪽 이쪽이 갑천일 거야. 아마 이쪽이 어디였어? 아까? 여기 있네. 엑스포공원. 여기 갑천. 요 갑천이 여기서 금강으로 만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야. 자, 그 부분들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은 세계에서 가장 긴 거는 나일강. 이게 나일강이야. 아프리카 북쪽에 이집트가 있거든. 거기 이집트에 보면 나일강이라는 강이 세계에서도 가장 긴 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 책에는 보면은 토막상식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또 지리에 대해서 가장 큰 섬은 또 어딘지, 가장 더운 곳은 어딘지, 가장 추운 곳은 어딘지 뭐 이런 것들도 또 알려주고 있어. 어쨌든 한이가 이런 것들도 이렇게 많이 알고 있으면 어디 가서 또 이제 뭐 잘난 체할 수 있겠지. 그 사람들이 막 아니 한이는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다 알아? 라고 신기할 수 있는. 그렇다고 뭐 일부러 외울 필요는 없고 어쨌든 책을 많이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이런 것들을 많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때? 세미가 없어갖고 혼자 수업했는데 아주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 할만했어. 할만했어요. 다행이야. 할만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글쓰기 할 거야, 글쓰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리야 나 좀 도와줘라는 책을 봤는데 우리 예전에 독서감상문 썼던 거 기억나, 하냐? 네, 어, 한번 이 지리야 나 좀 도와줘라는 책에 대해서 역시 한이가 이제 독서감상문을 한번 써볼 건데 지난번 쌤이 독서감상문 쓸 때 이렇게 썼으면 좋겠어요라고 몇 가지 알려준 게 있는데 기억나면 되도록이면 그렇게 쓰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어. 기억 안 나면 그냥 한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되고. 그래서 어쨌든 이 책 지리야 나 좀 도와줘라는 책을 읽으면서 한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뭘 알게 되었는지 한이는 이와 관련해서 무슨 경험을 했는지 또는 오늘 쌤하고 한이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잖아. 그 이야기 네, 나눈 것들을 가지고 써도 괜찮아. 그래서 어쨌든 네, 지리야 나 좀 도와줘라는 책에 관해서 한이가 독서 감상을 쓰는데 제일 좋은 건 한이가 만약에 워드를 잘 치면 컴퓨터를 잘 치면 컴퓨터를 치면 제일 좋고 잘 못 치면 부모님한테 공책에 글씨 쓴다면 부모님한테 쳐달라고 해도 좋고 부모님도 힘드시면 그냥 한이가 공책에다 뭐 하면 돼? 써가지고 와서 발표하면 돼.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고 한이 또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이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가세요. 그래.